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하나 예언을 하나 진짜 해드리겠는데, 나는 투자인데 너는 투기고. 이현철 작가님 두 번째로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저자이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무아바 이현철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그때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진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예, 좀 많이 늘었죠. 골수 팬도 딱 예. 보시는 분들이 딱 있으시고. 초창기에 진짜 이 후랭이님의 영향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사리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막 지금 다들 막 이러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제 책 쓰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게 네.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거의 광풍에 가깝게 이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이거를 좀 먼저 규명을 좀 하고 가야 분석을 하든 이 시장의 참여자들 있잖아요. 네. 정부도 일종의 참여자고 그렇죠. 투자자도 참여자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도 일종의 시장 참여자들이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시각들이 각각의 참여자들별로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참여자들의 그 입장별로 시장을 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이제 제대로 파악하고 가자 해서 이 시장이 과연 투기 시장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좀 규명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기 시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요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은 왜 살까요? 자야 되니까. 그렇죠. 생활해야 집은 주택이거든요. 의식, 주, 필수품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는 집에 대한 수요로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투기 시장이 되면 이 수요의 질이 바뀌어버려요. 아, 어떻게 바뀝니까?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죠. 올라가니까 사는 게 돼요. 아. 시세 차익에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실수요자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요자인데 그러면은 반대로 혹시 떨어지면 사시겠어요? 그러면은 머뭇거려요. 지금 일단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전제로 떨어지면 사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제 말하면 떨어지면 안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살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한 2013년, 12년 이 정도. 얘는 안 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왜 안 사? 그때에 또 집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집은 안 샀어. 왜 안 살 수 있냐? 주택이라는 건 포지션을 달리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지만 임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유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지금 와서는 자가로 이렇게 소유를 하려고 하냐? 그거는 시세 차익의 목적이 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의 질이 바뀌면서 수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벌어지는 상황, 이런 거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알고 있어야 정부는 이 투기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책, 대응 방법을 내놓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는 투기 시장이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언제쯤 끝날 거냐, 이런 거를 좀 대책을 세우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대응 전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런 전략이 없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처음에 출연하셨을 때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의 사이클 네.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거의 이제 상승장 막바지에 막바지. 그러니까 폭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광풍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딱 그 시기죠. 지금 사람들 심리 상태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공급 부족. 사실 이거 공급 부족을 잘 따져보려면 수요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친다. 이게 공급 부족인 거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보다 많다. 이게 이제 공급 초과고.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수요의 양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수요요? 예,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다 아니다 이거를 사실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투기 시장이냐 아니냐. 그러면은 수요가 투기 시장일 경우 수요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수요의 양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에 따른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공급은 부족한 것이 맞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공급과 정부가 판단하는 공급의 근본 문제 원인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왜 잘못됐다라고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급을 그냥 단순히 집으로 보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근본 수요는 집에 대한 근본 수요는 집이거든요. 주거의 목적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맞긴 해요. 근데 지금 시장, 지금 투기 시장에 있어서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집이 아닌 일단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에 대한 대응의 공급으로 봐야 되는데 다들 집으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우리 튤립 투기 사건 알잖아요. 네. 튤립 투기 사건에서 튤립 투기가 일어났던 게 공급 부족인가요? 아니죠. 서로 살려고 했었죠. 예, 그렇죠. 무슨 장미, 예. 뭐 무슨 튤립, 그러니까 무슨 튤립. 튤립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냥 투기 수요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공급 부족하고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튤립이 공급 부족이니까 올라갔다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근본 원인은 뭐냐? 수요, 투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튤립에 대한 필요성과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집도 이제 튤립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투기 시장이 되면서 집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제는 시세 차익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이 부족한 거는 맞아요. 투기 시장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그 상품에 좀 특성이 있어요. 대부분 공급이 좀 한정적인 물건에 해당합니다. 공급이 한정적인 물건에 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점차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반드시 자랑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자랑을 하고 거기에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일부분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도 거의 중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세 차익을 또 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자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점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대화의 횟수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상품에 대해서 네. 관심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투기화되는 과정입니다. 약간 비트코인 때랑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모든 상품이 투기화되는 과정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예언을 하나 진짜 해드리겠는데. 예언이요? 예. 네. 투기화될 수 있는 지금 상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한정판 운동화. 상품도 비슷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정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층도 딱 한정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일종의 중국에서 이제 지금 조금씩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한정판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정 금액을 넘어서서 계속 이제 그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거래되는 시장이 거기에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슈테크라고 이제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 뉴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런데 이게 지금 거의 일종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사람들의 관심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번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니까 거기에 또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투기화되는 과정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사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투기화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기냐 투자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지금까지는 좀 달랐어요. 뭐냐? 욕하는. 욕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죠. 나는 투자인데 너는 투기고 정말 이제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욕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정작 시장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잘하기 위한 이 방법으로 시장을 투기냐 아니냐 구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려면 네. 일단 투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좀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 옛날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과 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그렇죠. 있었죠. 자고 나면 1억 예.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IMF 일어나기 전에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반복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다, 하락했다, 안정을 겪었다, 다시 폭등했다, 하락했다.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거든.